마켓 시그널 잡아보셔야죠. 오늘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흐름 쭉 짚어보면서 마켓 시그널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시그널 잡힐까요? 일단 이번 주 주간 움직임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요. 월요일은 미국 고용지표가 호조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런데 뭐 이 부분이 매파 연준에 대한 우려감을 자극하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화요일 시장은 전날 월요일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있었다 보시면 될 텐데요. 뭐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강한 반등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수요일 시장은 외국인들 대규모로 순매수가 있었죠. 예상보다 이 파월 의장의 비둘기적인 발언이 안도 랠리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목요일 시장은 저 옵션 만기였는데 외국인들 누적 양매도 포지션이다라고 그 전에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뭐 여기에 대한 영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교적 무난했던 그런 옵션 만기를 보냈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번 주 4거래일 동안 전주 대비해서 코스피 시장은 0.05%가 상승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2.32%가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전주에 코스닥 시장이 3%대 상승했으니까 전주에 이어서 이번 주 역시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뚜렷했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상승 기도는 좀 이어지고 있지만 상승 탄력 둔화로 좀 무거운 듯한 그런 느낌의 증시입니다. 상승 탄력 둔화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아마 이 매파적인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뭐 일정 부분 차지를 했을 텐데요. 그 발언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시장의 기대보다 더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좀 유지를 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리사 쿡 연준 이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리 인상은 지금 진행 중이다.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연은 총재들도 마찬가지 매파적인 얘기를 좀 쏟아냈는데요. 뉴욕연은 총재는 몇 년간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미네폴리스 연은 총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노동시장이 너무 뜨거운데 이 노동시장의 균형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 둔화 추세 확신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이 매파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다음 주 CPI 결과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발언들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만기일은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고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들로 인해서 다음 주에 CPI 발표 때까지 변동성, 가능성을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간밤에 뭐 여는 인사는 아닙니다만 예전에 여는 출신이었던 또 모 인사 같은 경우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8%까지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뭐 시장의 영향력이 큰 인사는 아닙니다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동향과 파생 시장 움직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어떤 방향성 읽히실까요? 먼저 미국 증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요. 자, 지금 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증가했죠. 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좋아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렇지만 뭐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CPI 발표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경계 심리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으로 정강후약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미국 국채 2년물하고 10년물의 금리차 확대도 부담을 준 상황이고요. 오늘 아침에 좀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장중에는 0.87까지도 벌어졌었는데 지금도 0.75 정도로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 S&P 500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힘겹게 지난주에 돌파했던 60주 이평선을 다시 재차 하향 이탈하면서 여기에 대한 저항력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 240주 이평선에서 지금 3수를 했는데요. 3수 끝에 또다시 돌파는 했습니다. 하지만 돌파 이후에 하락 출발해서 좀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그렇게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뭐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전고점 그리고 60주 이평선 그리고 2022년도 8월 달에 고점 등의 다양한 그런 저항선들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느낄 수 있는 주가 수준이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다음 주 정도에는 최소한 2,500포인트 정도는 돌파해 줘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만약에 돌파 실패 시에는 시장은 2,400에서 2,500 정도 박스권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보다 좀 더 큰 조정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코스닥 시장은 최근 2주간에 이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강세가 좀 돋보인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급적인 원인들 그런 부분들하고 기술적인 원인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들면서 한 2주 전부터 계속 많이 강조해드렸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하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뭐 한 790 정도까지는 큰 뭐 저항선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는 코스닥 시장도 기술적인 저항선 근처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지금 기술적으로 부담스러운 가격 구간까지 올라왔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파생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어제 현물 시장에서는 이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했었죠. 하지만 이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약 5,108억 정도를 매도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 매매 패턴은 오전장에 매도가 있으면 오후장에는 다시 매수를 해서 돌려놓고 그리고 또 만약에 저 매수가 있었으면 오전장에 오후장에는 매도로 청산하고 넘어가는 그런 패턴이었었는데요. 자,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최근 시장의 패턴하고 달리 장 막판에 매도 규모를 더 증가시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대규모 선물 매도로 인해서 시장 베이시스라는 건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이 백오데이션 상태라는 거는 선물 가격이 더 낮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출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도도 좀 출회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요인은 이 현선물 시장 간의 시장 베이시스가 콘텐코로 좀 전환하는 선물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요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베이시스도 전환하는 거, 콘텐코로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벌려주는 그 확대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 어제 선물시장에서 6,200계약 넘게 나왔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은 샀지만 선물에서 매도하는 외국인입니다. 이렇게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으로 전환되는 것은 결국에는 또 미래 가격에 대해서 좀 낮게 보고 있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좀 전환이 되면서 콘텐코로 전환되는 그리고 이 베이시스가 확대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일단 미국과 우리장 같은 경우 여전히 저항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인 또 부담도 느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저항을 뚫어줘야 이제 시장이 좀 더 좀 안정감을 가지고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군요. 이슈와 일정에서 좀 도움을 줄 만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슈 짚어주시죠. 예, 뭐, 도움을 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뭐, 지금 실상은 뭐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미국도 마찬가지 실적 발표가 한참이지만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한참인데요. 자, 어제 9일 기준으로 이 FN 가이드에 따르면 3개 이상의 컨센서스가 있는 83개 상장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 갖고 약 32.39% 정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뭐 그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뭐 섹터별로 보게 되면 2차 전지 섹터하고 자동차 섹터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하지만 증권 쪽하고 건설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해서 뭐 극과 극인 상황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 정도로 그냥 그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지금 나온 실적보다는 앞으로 나올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2023년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나왔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전년 동기 비해 갖고 약 49.8% 정도 감소하는 그런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실적 부분들도 이렇게 부진한데 과연 주가 상승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 결과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도 조금 우리나라 기업에는 약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저 하원 의회에서 연두교서를 했는데요. 연두교서라는 건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정연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대폭 강화하겠다라는 방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은 벌써 작년에 IRA 법안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계속 자국 우선주의라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좀 나온 그런 부분들은 2021년도에 미국이 2조 5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서에 대한 그 안이 승인이 됐었죠. 그 실행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연방 인프라 프로젝트의 모든 건설 자재를 미국에서 제작하도록 요구하는 그 기준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통신 인프라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포함이 되고요. 알루미늄이나 구리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포함을 시킨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쪽에 수출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섹터별로 조금 부담이 갈 수도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설 장비 업체 이런 쪽도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또 이 5G 쪽에 인프라에 구축하는 전선 같은 것들도 전부 다 포함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선 업체들도 미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하니까 이런 쪽도 조금 우려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부분들, 부정적인 부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도 애써서 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두산 바켓은 원래 미국 회사였었는데 이거를 두산이 인수를 해서 두산 바켓이 된 거죠. 자, 소형 건설 장비를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미국에 공장이 있으니까 일정 부분 수혜가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이 캐터필러의 하부 롤러를 공급하고 있는 진성 TC도 좀 관심권에 두고 봐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외에도 지금 우리 시간으로 다음 주 화요일에 미국의 CPI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자, 저 표에서 보시듯이 이 2021년도 1월 달에 벌써 이 CPI 수치는 7.5%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 3월 달 뭐 이렇게 쭉 가면 이 수치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전년 동월비 수치는 이 기저 효과로 인해서 당분간은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월별 물가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12월 달 헤드라인 월별 물가 같은 경우는 1월 달보다 지금 급등한 그럼 1월 달이 급등한 뭐 그런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12월 달에는 0.1 마이너스 0.1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월 달 예상치를 보게 되면 0.5가 나와요. 굉장히 높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원인은 아마 유가 수준도 12월 달이나 1월 달이나 큰 차이가 없었고요. 중고차 가격이 한 2% 정도나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파적인 이런 예상을 하게 하는 근거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자, 근원물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원물가도 12월 달에는 0.3%가 증가가 됐는데요. 이번 달 1월 달 예상치는 0.4%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별 수치는 전년비보다는 월별이 좀 이게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 월별 수치가 지금까지는 이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현재 상황은 이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면 시장은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CPI에서 그냥 CPI뿐만 아니라 근원 CPI,
이 전년 대비해서는 뭐 둔화되지만 월간 기준으로 해서 크게 둔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꼽아주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그 모든 인프라의 건설 자재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발언은 현지 시간 7일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그래도 수혜를 볼 만한 측면도 있는 기업 두 가지, 두산바켓, 진성-TC, 메이드 인 아메리카 가능한 기업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 뭐가 있을까요? 예, 지금 시장이 미국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 악화, 그리고 코스피 저항선 같은 몇 가지 부담 요인이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양선은 큰 변동성을 원치 않는 옵션 만기 포지션의 영향을 받은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 시장을 사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환차익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의 CPI 수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추가 상승 시에는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뭐 최근 들어서 몇 종목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말씀드렸던 칩셋 미디어는 20% 정도 급등했고요. 금요일 날 말씀드린 링네트는 그거보다 더 많이 30% 정도가 급등했습니다. 또 그제 수요일 말씀드린 윈스라는 종목은 어제 장중에 17%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매수하기 좋은 뭐 그런 환경이라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신규 매수하기는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CPI 수치하고 2,500포인트 돌파를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매수를 하실 분들은 조금 더 뒤로 미루고 만약에 현금이 없다라면 일정 부분 현금 확보 후에 관망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규 매수하기 좋지 않은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과 또 CPI, 2,500선의 저항 돌파 여부 확인을 하고 대응하자 현금 확보 전략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